네, 그 다음에 네, 오른쪽에 9번의 발신기. 이제 감지기도 이제 수신기에 화재를 발신해 주지만 그것은 자동이고, 이제 발신기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눌렀을 때 화재를 수신기에 발신해 주는 것, 수동으로 이제 발신해 주는 것이 이제 발신기죠. 2번의 종류의 그래서 P형 발신기. 이제 P형 1급이 있고 P형 2급이 있고, 그래서 이제 P형 1급 발신기는 P형 1급 수신기나 R형 수신기에 사용한다. P형 2급 발신기는 P형 2급 수신기에 사용한다. 그런 뜻이고요. 아래 그 이제 표 그림에 봐보면 이제 1급하고 2급 차이가 버튼, 명판, 보호판, 이것은 둘 다 있는데, 응답 표시 등하고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1급하고 2급 차이. 이제 응답 표시 등은 발신기를 눌렀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게 응답 표시 등이에요. 전화 잭은 이제 수신기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잭이고. 이제 이번에 이제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 무선식. 일단 읽어보죠. 1번에 작동한 발신기는 화재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2번에 무선통신 점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 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번에 건전지를 주전으로 하는 발신기는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유선식 발신기인데, 이 무선식 발신기가 아마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는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3번의 설치 기준. 그래서 이제 발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조작이 쉬운 장소에, 그리고 0.8에서 1.5m 이하의 높이. 그래서 이제 사람 가슴 높이 정도 되겠죠. 사람이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층마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수평거리 25m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보행거리 40m가 넘어가면 또 40m에 하나 추가해야 돼요. 3번에 이제 기둥 벽이 없는 그런 대형 공간에는 이제 원래 발신기는 기둥이나 그런 곳에 설치하는데 기둥하고 벽이 별로 없어. 대형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은 이제 2의 기준을 초과하니까 수평 25, 보행거리 40 이걸 초과한다 그거죠. 그래서 초과하더라도 이제 가장 가까운 벽이나 기둥에 이제 설치하면 된다.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4번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부터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 그래서 부착면에서 15도 이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착면이다. 그러면 15도 이상의 범위, 15도 이상이면 15도, 여기가 이제 여기가 부착면이다. 그럼 15도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쪽 15도, 이 범위에서
불빛이 다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멀리 10m 이내에서 불이 이제 불빛이 보여야 된다. 위치 표시 등. 10번의 음향 장치. 이제 음향 장치라는 것은 이제 음향, 소리죠, 소리. 그래서 이제 소리가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음향 장치. 그래서 설치 기준은 주 음향 장치가 있고 지구 음향 장치가 있는데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 거기에 설치하는 게 주 음향이고 지구 음향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의 뭐 1층, 2층 그런 곳에 설치되는 게 지구 음향. 그래서 이제 지구 음향은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 그다음에 유효하게 경보 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둥이나 벽이 없는 대형 공간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주음향 장치는 우리가 주경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관리실 그런 곳에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음향이고 지구음향은 이제 어디 아파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구음향, 지구경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일제경보 방식. 이제 일제경보라는 것은 한꺼번에 경보한다. 그런 뜻이죠. 동시에 경보한다. 그래서 전층에 경보되는 게 일제경보. 소규모 작은 건물에 이제 일제경보, 동시에 경보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선경보는 이제 5층 이상 연면적 3천 초과 이런 건물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 기준은 옛날 기준이고요. 지금은 11층 이상 그래요. 11층 이상. 아파트는 16층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물은 11층이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면 그게 아니라 맞네. 우선 경보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일제 경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경보에 우선 경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경보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 층하고 그 위층만 우선적으로 경보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경보하는 게 아니라 그게 11층 이상. 이제 공동 주택은 16층 이상이면 우선 경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물, 빌딩, 공장 뭐 그런 것들이 10층짜리다. 그러면 일제히 경보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경보 방식에서 이제 우선 경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책에 나와 있네. 그래서 이제 10층 이하니까 공동주택은 15층 이하니까 이것은 뭐가 좀 이상한데? 체계가 뭐 발하층 플러스 직상층, 11층 이상이면 발하층 플러스 직상 4계층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4번에 이제 최근 소방법 개정 사항에서 나오네요. 11층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면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오네요. 2층 이상 층에서 발하 시 발하층 및 그 직상 4계층. 그러면 이제 이게 우선 경보인데 이제 이런 경우면은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다 그거예요. 그러면 발화층, 그러니까 화재가 난 층이죠. 예, 발화층하고 이제 직상 사계층. 예. 그래서 5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5층하고 직상 사계층이니까 6, 7, 8, 9층까지 5층부터 9층까지 5개 층을 우선 경보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층에서 발화 시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네. 이제 2번은 이제 1층에서 발화할 때는 이제 발화층, 그 직상 사계층, 지하층, 그렇죠. 예, 그래서 발화층에 하고 직상 사계층에 해주고 또 지하층에도 해주라는 거예요. 지하층. 그래서 1층에서 불이 나면은 1층하고 직상 사계층이니까 5층까지죠. 그 다음에 지하 2층까지 있으면 지하 2층도 1층, 2층도 같이 경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발화시 발화층, 그 직상층, 그 밖에 지하층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지하층에서 발화가 됐다. 그러면 발화층이고 직상 사계층이 아니라 그냥 직상층. 예, 하나의 층. 그러니까는 지하 1층에서 불이 나면 지하 1층. 그 다음에 그 직상층이니까 1층이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지하층이라는 것은 아까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지하 1층 외에 그 밖에니까 지하 3층까지 있으면 지하 2층, 지하 3층. 예. 결국에는 이거하고 이거 합하면 지하 전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지하 2층에다가 지하 3층짜리 건물이면은 지하 2층에다가 그 밖에 지하층이니까 지하 1층하고 지하 3층도 포함되겠죠. 지하 전층, 지하 1, 지하 2, 지하 3. 그 직상층이니까 아까 지하 2층이니까는 직상층이면 지하 1층이겠죠. 그래서 1층이 포함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우선 경보 방식에서 그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11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직상 사기층이 되고 만약에 10층까지고 15층까지면은 이 직상 사계층이 아니라 그냥 직상층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직상 1계층이냐, 직상 4계층이냐 그 차이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시각 경보 장치. 이제 시각 경보 장치라는 것은 시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보. 네, 그래서 눈으로 봐서 불이 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시각 경보 장치. 그래서 이제 경종은 소리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경종으로 알 수 있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이제 경종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음향으로는. 그래서 시각, 이제 불빛으로 반짝반짝하면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들,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불이 났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의 정의해서 나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경보 설비. 2번의 설치 기준이 이제 설치 장소가
이제 복도나 통로나 청각장애인용 객실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그런 곳에 설치하고 그래서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장이나 집회장이나 관람장 그런 곳이면 무대부에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설치 높이는 2m에서 2.5m 이제 그렇게 약간 높은 곳에 설치해놔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2에서 2.5m예요. 광호는 이제 전용의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래서 이제 시각 경보 장치를 그 전원은 전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용. 예. 이제 별도로. 그래서 이제 이만한 게 있어요. 전원 공급 장치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걸 따로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요. 예. 그래서 별도로 하라는 거예요. 전용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는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에 비상경보 설비. 바람이 좀 부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까지 했던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고요. 비상경보 설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비상으로 경보한다, 그런 뜻인데, 감지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 이제 감지기 없이 그냥 발신기만 설치해 놓고 수신기하고 사람이 발신기 눌렀을 때 이제 경보해주는 그런 설비가 비상경보 설비. 예,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사람이 없어도 경보가 되지만은 비상경보 설비는 사람이 없으면 경보를 못 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죠. 예. 1번의 설치 대상. 그래서 아래 표에 봐보면 연면적 400제곱 이상이, 그리고 이제 지하층 무창층이면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상, 이제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만약에 공연장이 있으면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되고요. 이제 터널은 길이가 500m 이상이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그런 작업장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설치하고요. 이번에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은 감지기인데 그 감지기가 단독으로 이제 스스로 경보해주는 감지기, 그런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감지기는 그 경보해주는 게 아니죠. 그냥 보통의 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그 화재를 감지해서 수신기에 알려줄 뿐이에요. 알려주면 수신기가 경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수신기가 없어도 돼요. 그냥 감지기인데 화재가 나면 이제 작동하면 그 감지기에서 뭐 띠띠 소리가 난다거나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 음성이 나온다거나 이제 감지기 자체가 경보해 주는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그래서 숙박 시설에 이제 600제곱 미만이면 설치해야 된다. 아파트 기숙사는
여기 최근 1000 미만으로 나왔는데 아마 법이 개정돼서 아마 2000 미만일 겁니다. 2000. 예,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교육연구시설이나 이제 책이 좀 잘못됐는데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 기숙사가 또 있는데 수련시설 내 합숙소가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에 유치원은 400 미만이고 예.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비상경보 설비. 그래서 이제 비상벨 설비가 있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상벨은 경종이고 자동식 사이렌은 이제 사이렌이고 경종은 때르릉 하는 것이고 사이렌은 이제 웽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설치 기준에서 이제 지구명 장치를 봐보면 지구 경종이죠. 이것은 자탐하고 똑같아요. 층마다 수평거리 25m.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경보. 이제 90dB 이상 이런 기준이 있고 발신기는 층마다 또 0.8에서 1.5 수평거리 25m 이제 보행거리가 40m 초과하면 하나씩 해야 되고 위치 표시 등 똑같고요. 뭐 상용 전원은 뭐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 이런 걸 사용한다. 개폐기에는 이제 표지하라는 것이고, 개폐기는 그 차단기죠.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이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 그래서 상용 전원은 220V 그걸 말하죠. 그리고 비상 전원은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이제 배터리로 하는 게 비상 전원이고요. 이제 배선은 전원 회로는 내화 배선. 그러니까 전원 회로니까 상용 전원이나 비상 전원 이 전원 회로는 내화 배선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화 아니면 내열 배선. 그래서 내화 배선이라는 것은 불에 견딘다 그런 거죠. 예, 타지 않는다. 근데 내열 배선은 열에는 견디는데 탈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내화 배선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곳에는 내화 배선을 사용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이제 내화 배선 아니면 내열 배선을 사용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이런 절연 저항은 해서 0.1 메가옴 이상. 그래서 절연 저항은 0.1 메가옴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풀박스 등의 설치. 그래서 이제 이 비상 경보 설비 배선은 다른 전선하고 같이 설치하지 마라. 별도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3번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래서 정의가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도 하고 경보도 하고.
2번에 설치 대상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면 유치원은 400 미만, 숙박시설은 600 미만, 아파트 기숙사는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합숙소 또는 기숙사는 2000 미만. 이제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수용료는 100인 미만.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지금 이 표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아파트 기숙사는 아마 2000으로 바뀐 것 같으니까 내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주택용 소방시설. 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주택. 근데 그 주택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을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뭐 4층 이하가 아마 길 겁니다. 4층 이하. 네. 그래서 공동주택인데 조그만 공동주택은 그거하고 단독주택에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이건 뭐냐면 소화기하고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네, 3번의 설치 기준. 이제 이 설치 기준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기준이고요. 그래서 1번에 이제 각 실마다 설치. 각 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으로 구획된, 방이 3개면 방마다 방 하나가 각 실이에요. 그리고 뭐 노래방이다. 그러면 노래방 하나가 각 실이고, 그리고 바닥 면적 150제곱마다 만약에 바닥 면적이 300이면 2개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에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라는 것이고요. 3번에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 시 건전지 교환해야 되겠죠. 4번에 상용 전원이 주전원인 이것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2차 전지를 이제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방송이죠, 방송. 이제 집안의 스피커를 통해서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에 스피커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비상 방송 설비죠. 그래서 이제 비상 경보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 경종이나 사이렌이 울리는데, 비상 방송 설비는 사람 육성으로 나가니까 더 확실하고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듣고,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비상 방송 설비가. 1번의 정의, 2번의 설치 대상. 이제 연면적 3,500 이상, 이제 지하층이 11층 이상, 지하층이 아니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지상만 따졌을 때 11층 이상, 또 지하층이 3층 이상, 이런 곳에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3,500 이상이니까는
좀 커요. 예. 건물이 좀 커요. 그래서 작은 건물에는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예. 비교적 이제 좀 큰 건물에 비상 방송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 기준 확성기. 이제 확성기는 스피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성 입력은 3와트, 실내는 1와트, 수평거리는 뭐 경종 그런 거와 똑같고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음량 조정기라는 것은 음량을 조정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삼선식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삼선식이 뭐냐면 이제 보통의 비상 방송은 일반 방송하고 겸용으로 해요. 겸용. 그래서 일반 방송도 할 수가 있고, 화재가 나면 비상 방송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량 조정기가 설치가 되죠. 일반 방송은 소리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 방송은 이 소리를 작게 하거나 그렇게 조정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일정한 크기로 이제 좀 크게 나가겠죠. 불이 났으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비상 방송은 이렇게 음량 조정하면 안 된다고요. 일반 방송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삼선식으로 하라는 것은 일반 방송 선 따로, 비상 방송 선 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통이고, 그러면 삼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증폭기는 수위실 등 세 번째. 증폭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앰플리파이어던가 뭐던가, 앰프를 이제 소리를 증폭해 준다 그거죠. 이제 그것은 뭐 관리실 그런 곳에 있죠. 수위실, 경비실 그런 곳에. 그 다음에 2 이상 조작부가 있으면은 이제 2 이상 조작부라는 것은 경비실에 조작부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수신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양쪽 다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고, 음향장치는 이제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전압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80%에서는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고,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는 그 자체가 화재를 감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화재를 감지해 주면 이제 수신기가 비상 방송 설비 앰프에 이제 신호를 줘요. 그러면 연동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이제 그거하고 연결돼서 비상 방송 설비가 이제 작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여야 되고요. 동시 통화. 이 이상 조작부가 있으면 동시 통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선 경보 방식은 좀 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5층 이상 3천 초과 이런 건물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는 30층 이상이냐 30층 미만이냐 지금 그렇게 나오네. 이것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는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에 30층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아까 지워버렸는데, 예, 직상 사기층이냐 그렇게 나눴는데,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가 바뀌었으니까 방송도 바뀌어야 맞아요. 기준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아직 기준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30층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이제 문제풀이 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나와요. 254페이지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것은 이것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처럼 자동으로 화재를 속보해 준다 그런 뜻이죠. 속보를 누구한테 해주느냐? 소방서에 해주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 속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결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화재를 감지해 주면 이제 속보 설비에 신호를 주면 이제 속보 설비가 소방서에 바로 전화를 줘요. 혼자 자동으로. 그래서 1번의 정의,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으로 소방서에 통보. 그래서 이 속보 설비의 속보기가 이제 저기 있는데,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까맣게 생긴 거. 저것이 이제 그 안에가 사람 음성이 녹음이 돼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뭐 부산광역시 뭐 연제구에 뭐 어디 무슨 건물입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는 몇 번, 뭐 소방안전 관리자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이런 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화재가 나면은 바로 소방서에 가면 소방서에서 수화기 딱 들면은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저기 시청 어디 근처에서 불이 났구나. 이게 바로 이제 출동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에 설치 대상에서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 보물 국보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이면 500제곱 이상이면 수련시설, 이제 옆에 가로에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500제곱 이상, 그 다음에 업무시설, 공장, 창고 이런 곳은 1500 이상, 이제 이런 곳에 설치하는데, 그 아래쪽에, 설치 제외해서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 이제 설치 제외 금지라는 것은 이제 설치 제외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노유자 생활시설이나 30층 이상이나 요양병원이나 의료재활시설 이런 곳에는 이제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30층 이상 그 기준은 지금 없어졌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30층 이상 그것은 좀 지워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30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보 설비 설치 안 해도 돼요. 예전에는 설치해야 됐는데 지금은 설치 안 해도 돼요. 설치 기준은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2번에 0.8에서 1.5m 이하. 3번의 속보기는 소방관서의 통신망으로 통보,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 방식 설치할 수 있다.
통신망이라는 것은 그냥 전화선을 이야기해요. 유선. KT 그런 유선이 있죠. 4번에 문화재의 설치 시 속보기의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재이면 원래 속보기는 비상방송 설비처럼 감지를 못해요. 감지기가 없으니까. 자탐이 감지기 통해서 감지해주면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속보기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인데, 문화재는 속보기에다 감지기를 바로 설치해서 이제 자탐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풀어보시고, 이제 3번의 피난 설비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거의 반절한 것 같은데요.